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많이 좋지 않죠? 뭐 지금 카자흐스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카자흐스탄 문제는 솔직히 요거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제 뉴스에서도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뭐 제2 비트코인 채굴국이다 보니까 뭐 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채굴, 비트코인 채굴 원래 최대 국가가 원래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어요. 그죠? 금지시킨 이유는 뭐 집권 공산당의 통제가 되지 않고 공산당 권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자기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화폐를 계속 자기네가 만들어내는데, 그쵸? 이 위안화는 자기네가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있고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이렇다라면 결국은 이제 공산당의 힘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가 뭐 지하경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에너지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에너지 문제가 있었고,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전력대란이 났죠. 중국이 전력대란이 났고,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먼저 금지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상태에서 전력대란이 났다, 이거는 아마 시장에 더 큰 파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먼저 금지시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문제가 생겼죠. 근데 걔네들의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제 호주의 그 석탄 문제 때문이었고, 지금 이 카자흐스탄은 액화석유가스, LPG가 문제가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줄인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LPG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이 난방을 돌려야 되는 시기죠, 겨울.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이 나름 추운 나라로 알고 있어요. 덥지 않은 나라예요. 러시아랑 멀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지금 난방을 한참 해야 될 시기에 LPG 가격이 2배로 올라버리니 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뭐 하지만 뭐 전력도 문제가 되고 난방도 문제가 되고, 이 LPG가 솔직히 커요. 이 러시아가 이 LPG를 거의 생산해내고 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도 지금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그게 LPG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어요. 너네들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마. 개입하면 너네 LPG 막아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LPG로 지금 러시아가 힘을 키우고 있는 배경이고, 지금 일단 그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카자흐스탄 문제만 일단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전력, 난방,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인터넷도 뭐 지금 막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채굴국 1위가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채굴을 금지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게 최대 이 비트코인 채굴국이 됐고, 텍사스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코소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코소보도 지금 전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코소보는 지금 채굴을 완전히 금지시킨 상태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어떤 상태냐면,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채굴 업체는 오케이 해도 좋다고 했어요. 지금 뭐 코소보처럼 완전 채굴 금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채굴을 하는 업체들은 단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전력이며 난방이며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 카자흐스탄 사태가 나기 전에는 어땠나요? 그러면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 지금 뭐 20% 조금 안 되는 그 채굴의 20% 조금 안 되는 양을 뭐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해시레이트가 뭐 최고치에 올랐었어요, 사실.
근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해시트레이드는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고 있었나요?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지금 문제가 돼서 해시트레이드가 떨어지니까,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니까, 뭐 지금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고요. 요거 한번 꺾어서 한번 볼게요. 꺾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한번 보면, 자, 한정자산과 그리고 무작위로 찍어내는 자산과의 이 차이점이에요. 우리 화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찍고 싶은 만큼 찍고 줄이고 싶은 만큼 줄이고 지네 마음대로인데, 특히 달러 항상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하지만 원자재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자산, 한정돼 있는 이 한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정돼 있는 원자재는 가격이 항상 그대로인데, 그쵸? 이 마구 찍어내는 이 화폐가 자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자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이렇다면 지금 결국 이게 우리 코인 시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오히려 이 코인 시장이 지금에 나오는 이런 악재들, 지금 큰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세를 내려오고 있는데, 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지금 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호재가 돼요. 이 이야기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 이야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많이 찍었던 이 화폐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찍어냈기 때문에, 그쵸?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저께는 금리 인상으로 떨궜고 오늘은 또 뭐 에너지 문제로 떨구고 해시레이트,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은 아마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미국 통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비트코인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는 이 기관들의 엄청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막고 우리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막아서고 있는 지금 이런 뉴스들, 이런 이슈들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힘든 장이에요. 너무 힘든 장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며칠 내로 팔고 떠날 시장이 아니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 곰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기사들,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로 지금 시세를 조정받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이런저런 이슈로 해서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코인을 잡아두고 결국엔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지휘권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놓고 어떤 이유로 해서든 이 가격을 잡아놓고, 이거를 통제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가격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 혼자만의, 중국 혼자만의, 러시아 혼자만의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뭐 인도도 금지하고 중국도 금지하고 결국에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지하는 나라들이 가장 발전돼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통제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항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예.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좀 저렇게 했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뭐 작년 초 이때까지만 하던 이야기,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뭐 여기저기 지금 코인에 편승하려고, NFT에 편승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 코인들, 우리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 이것들은 결국엔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슈들로 묶여있는 이 가격이 폭발하면
아마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파동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속상합니다. 그죠? 잔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손실이 좀 크고, 하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세는 이미 무너졌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미 기업들은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지금 기사나 뭐 국가들이 지금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를 뿌리는 지금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건 뭐 조금만 찾아보셔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항상 기업들은 먼저 움직여요. 그쵸? 먼저 움직이고 기관들은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점해야 돼요. 선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모르겠어요. 당장 다음 주? 그쵸?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까지 이 시장에서 떠나실 게 아니라면 조금 시장을 한 발 뒤에서 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가까운 곳에서 아침에 눈 뜨면 가격 먼저 확인하고, 새벽에 화장실 갈 때 가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과 모레는 주말이니까 편히 쉬시면서, 그쵸? 편히 쉬시면서 일상을 즐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장 어차피 들어왔다면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조금만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이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확신이 서야 되는데,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에 흔들리고 뉴스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크게 넓게 한번 봐보세요. 이 내가 지금 블록체인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은 왜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좀 믿음이 생기신다면 이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오늘 시세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다시 흔들고 있는데 한번 보셔요. 지금 뭐 오후장을 한번 보시면 저기 코 큰 형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시고, 근데 저는 항상 금요일장은 주말과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냥 일상을 즐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또 뭐 금리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카자흐스탄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 원자재 문제, 그리고 이 화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한정 찍어내는 이 달러, 그리고 원화, 엔화, 모든 이 화폐들, 요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항상 봄이 오거든요. 저는 이 봄이 요번에는 많이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많이 힘든 상황인데 모든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좋은 일이 곧 올 거다, 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